생생한 농업, 농어촌 소식을 전하는 생생그린 리포트.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요즘 수입 농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에 가면 어떤 게 국내산이고 또 수입산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원산지 표시를 유심히 살펴봐도 구별이 어려운 국내산과 수입산. 이곳에 가면 그 구별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가족을 위해 어떤 농산물을 고를까 고심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아버님 평소에 국내산과 수입산 구별 어떻게 하세요? 잘 구별 못해요. 힘들어요. 네, 그 제품에 써 있는 거 보고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전 잘 몰라요. 잘 못하겠어요. FTA의 바람을 타고 수입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밀려 들어오고 있지만 국내산 농산물과 수입산 농산물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 중에 어떤 게 국산일까요? 이 아닐까요? 이렇게 국내산과 수입산 농산물을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국산 농산물과 수입산 농산물 비교 전시회인데요. 그곳에 가면 농산물 구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네, 수입산 농축산물 수입이 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원산지 식별 요령을 기르고 또 시민들이 식재료 구매에 대한 막연한 불안 심리를 해소시키고자 이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내산 당근과 수입산 당근은 그 외모를 보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 뿌리로 갈수록 얇아지는 것은 국내산이고요. 머리 부분과 뿌리 부분의 굵기가 비슷하고 뿌리 부분이 뭉툭한 것은 수입산입니다. 또한 당근은 세척해서 수입하기 때문에 겉이 깨끗한 것은 수입산, 흙이 많이 묻어있는 것은 국내산입니다. 네, 마늘은 이렇게 수염 뿌리가 있고요. 줄기처럼 뻗어나온 주대가 있는 것이 국내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수입산입니다. 생강의 경우 울퉁불퉁하고 거칠며 한 덩어리에 작은 알이 여러 개 붙어 있으면 국내산이고요. 알이 굵고 한 덩어리가 큰 것은 수입산입니다. 또한 곶감은 꼭지 부위를 잘 살펴보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 있으면 국내산, 깎이지 않고 원래 모양 그대로 붙어 있으면 수입산입니다. 고기는 구별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내산 쇠고기 등심은 지방층이 가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수입산은 지방층이 두껍고 고르지 않습니다. 국내산의 삼겹살 경우는 길이가 길고 수입산의 경우는 길이가 짧습니다. 표면은 수입산의 경우는 표면이 고르고 국내산의 경우는 좁은 고기가 넓은 것이 있습니다. 수수쌀 같은 곡물이나 땅콩 등의 견과류는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호두의 경우 껍질을 깠을 때 원래 모습에 가깝게 둥글둥글하면 국내산이고요. 반알씩 부서진 것이 많으면 수입산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내산 농산물과 수입산 농산물 구별법. 하지만 그 특징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이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골라서 1등 주부, 1등 소비자가 되자고요. 혜림씨, 네? 어떤 게 국산일까요? 이거요.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 비교 전시회는 오는 11월까지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지하철역에서 계속된다고 합니다. 꼭 방문하셔서 그 비법을 전수 받으시는 것도 좋겠죠. 6월 중순이 되면 여름 휴가 계획 많이들 세우시죠?
최근에는 시간이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농촌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가족과 휴가를 보내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지난 주말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는데요. 생그린에서 바로 출동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시골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요. 농촌 체험을 하기 위해 굉장히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생생한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시죠. 주말의 따뜻한 오후 인사동. 환한 웃음 머금은 가족들. 간식을 먹으며 수다 떠느라 정신없는 아이들의 무언가를 바삐 준비하는 아저씨 아줌마까지. 햇빛 아래 북적북적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네, 여기 뭐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애기 될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도심 속 농촌 체험, 녹색 무지개 만들기 행사가 한창이었는데요. 도시와 농촌 사이에 문화적 교류를 체험하려는 사람들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먼저 서천의 명물인 솥대 만들기 체험. 마을의 경사를 축하하거나 마을에 질병이나 악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세우는 솥대. 손끝에 나뭇가지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제법 진지합니다. 다른 한쪽에선 여름철 시원한 삼배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애기가 이게 얼마나 되죠? 뭔지 잘 모르지? 가격이? 네. 이게 300잔 온 거거든? 300잔 온 건데 옛날에 집사님들이 300잔 옷을 만들어 놓고 찾아오셨던 거야.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농촌 전통 테마 마을과 농촌 교육농장 18개 체험 마을이 참여해 각 마을의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를 알렸습니다. 네, 저는요 지금 충청남도 당진군의 집불공예를 한다는 곳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네, 저희 당진에서는요 지금 집을 이용한 잠자리 체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집으로 그럼 이 잠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완성품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문까지 붙이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귀여운데요. 그럼 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는 여기다 눈을 집어넣으면 이거를 이용하시고 이거를 이용하시고 윗부분으로 이렇게 돌리세요. 네,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귀엽죠? 네, 잠자리가 나요. 이 외에도 아이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도자기 공예와 나무 공예, 그리고 돋보기로 곤충 보기 체험도 인기 만점입니다. 이렇게 오시니까 어떠세요? 애기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볼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게 이런 행사가 있다는 해서 왔는데 너무 좋은데요.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여러 가지 체험할 것도 많고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다양한 농촌 체험을 다한 가족들은 미래의 농업을 미리 볼 수 있는 빌딩형 농장을 구경하기도 하고 길가에서 진행 중인 각종 전시를 관람하기도 합니다. 저희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에서 농업인들에게 농촌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시민들에게 올 여름 휴가를 농촌에서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자리입니다. 농업인들이 직접 도심으로 와서 마을과 농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녹색 무지개 만들기 행사의 일환으로 지하철 안국역에서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농촌 전통 테마 마을을 비롯한 농촌 관련 홍보전과 사진전이 펼쳐졌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던 아빠와 엄마. 보는 것마다 신기한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농촌 체험을 통해 녹색 무지개 꽃을 피워보는 건 어떨까요? 네, 도심 속에서 진행된 농촌 체험이라니 참 이색적이네요. 환하게 웃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또 가족들 보니까 아주 보기 좋습니다.
요즘에 농촌은 모내기로 한창 바쁜 시기입니다. 모내기는 지역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6월 초순에서 중순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자씨도 연두빛 모내기에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다는데요. 모자씨가 있는 모내기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모자씨의 컨트리 로드. 한반도의 서쪽 반을 둘러보고 제주도의 홀딱 반에 며칠을 꼬박 보내고 다시 육지로 올라온 김모자씨. 지금은 한반도의 동쪽 반을 둘러보면서 강원도 쪽으로 북상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한반도를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제게 여행 친구가 생겼으니 그건 바로 모내기. 십자수 놓여지듯 연두색으로 점점이 물드는 문혼을 보고 있자면 뭉클, 별게 다 뭉클하네 라고 놀림받을까봐 누구에게도 말을 못했지만 네, 아름답다고 말하면 유난일까요? 뿌듯하다고 말하는 게 적당할까요? 이렇게 감탄하고 있을 때 서울의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모내기하는 논앞에 서 있어요. 아주 아름다워요. 아, 그런가요? 근데 요즘 쌀 소득이 좋지 않아서 다들 작물 쪽으로 많이 돌리신다고 하던데. 모내기하는 모습 열심히 봐두세요. 그러고 보니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경남 남해의 다랭이논.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해져 버린 다랭이 마을을 들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가본 다랭이논은 더 이상 논이 아니라 다랭이 밭이 되어 있었어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논 전체가 마늘밭. 이 아름다운 모내기의 아름다움과 뿌듯함을 영원히 느끼고 싶다면 욕심일까요? 야! 그런 거 먹지 말고 밥 먹어, 밥! 갑자기 전화해서 왜 난리야? 나 걱정해 주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이번 코너는 싱싱한 농식품 정보와 재미있는 농어촌 소식을 전하는 그린 365 시간입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해외로 유학 가는 아이들 많이 보시죠? 하지만 국내에서도 유학 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답답한 도시 생활을 접어두고 시골의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 바로 산촌 유학입니다. 오늘 그린 365에서는 2주간에 걸쳐서 산촌 유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농가 생활을 화면에 담을 예정인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6명의 유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경상북도 예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예천 가는 길. 울퉁불퉁 길을 따라 들어가면 초록으로 둘러싸인 마을 하나가 있다. 보는 것마다 신기하고 싱그러운 자연을 만나고 있는 아이들. 도시에서 시골로 유학 온 아이들, 그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어슴푸레한 어둠이 거치고 태양빛 아래 농가의 아침이 시작되는데 농가 터줏대감 캔이 1등으로 일어나 아이들 깨우기에 나선다. 방안은 아직 한밤중이지만 이내 하나둘 눈을 뜨기 시작한다. 도시에서라면 엄마에게 5분만 더를 외치며 어리광을 피웠을 테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척척 일어나는 아이들. 아직 잠이 덜 깬 아이들도 소나무 선생님과 함께하는 아침 산책과 체조로 몸을 풀면 몽롱했던 정신이 상쾌해진다. 도시에서 이곳 농가로 유학 온 아이들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6명. 모두 다른 곳에서 왔지만 매일 같이 지내다 보니 이제는 한 가족이 다 됐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재밌어? 추운데 재밌어요. 앞에 오기까지 함께하신 모든 이들의 소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1단계 떠전, 2단계 떠전, 3단계. 왜 젓가락 좋아? 영수형 하나 더 나. 왜? 없어. 없잖아. 서울에서는 어쩔 때 혼자 있어서 심심했는데 여기에서 애들을 많이 와서 놀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여기는 형들이 많아서 좋아요. 영상 편지해도 돼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아빠, 상우, 영민아 안녕. 형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서울에 있으니까 별로 안 좋지. 영민이, 상우야 여기로 다 오는 건 어때? 안녕.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학교 가는 길. 문수야. 네? 여기 네. 학교 다닐 때 걸어 다니는 거 안 힘들어? 네, 안 힘들어요. 서울에서는 막 도로에서 막 매연 때문에 환경오염도 되는데 여긴 공기가 좋아서 좋아요. 학교에서 차 타고 다니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여기서 계속 걸어 다니니까 건강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가끔도 자전거 타서 기분도 더 좋아요. 여기 있으면 서울 애들은 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네. 그런 거 애들한테 라이벌 의식 같은 거 안 느껴? 불안하지 않아? 좀 불안하긴 한데요. 여기서 저 혼자 열심히 하면요 서울 애들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골의 한 작은 학교, 전교생 56명인 이곳은 산촌 유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다. 야, 너들 오늘 질서 잘 지키대. 학교 가면 우리 친구들 많아요. Hey, my best friend. 얘가 혁승이에요. 안녕하세요. 얘가 진짜 부담감이 없고요. 서울에서 왔다는 그게 없고 그냥 친하게 지낼 거예요. 얘가 진짜 친하거든요. 내가 서울에 갔을 때는 이상하게 까칠할 것 같은데 소정이는 이상하게 좀 뭔가 친절하고 뭔가 그런 신비한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있어서 행복하고 그냥 즐겁고 도시와 시골 학교는 수업의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도시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정규 수업을 똑같이 진행하고 있다. 얼마 전 유학 온 무희가 있는 5학년 교실. 텅 빈 책상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선생님과 함께하는 소수정의 공부 시간. 도시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특별한 광경이다. 거의 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예, 우리 학교에도 다른 어느 학교와 똑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는 산 속에 두른 학교로서 특히 옆에 있는 금당실수라는 솔숲이 참 좋습니다. 그 자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랫소리 한창인 3학년 교실엔 산촌 유학생의 막내 승원이가 있다. 오늘은 승원이가 담임 선생님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승원이 이거 뭐야? 어머, 승원이가 이거 기른 거야? 네. 승원이 봤다. 오라, 승원이가 아침에 바빴던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처음 키워봤지요? 네. 아유 고마워라. 진짜 이거 너무 좋은 선물이네. 아우 선생님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을까? 자, 내 아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눠 먹을게. 네, 승원이가 전학을 갔는데도 아이들하고 재밌게 잘 지내고 있고요. 산촌에서도 아주 산들 자연 경관을 구경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생활하고 있고 오늘 자기가 키운 상초를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너무너무 값진 선물이고 제가 고마워서 악수까지 했답니다. 예, 우선 이 시골 아이들이 워낙 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산촌 유학 온 애들도 서로 이제 잘 적응하고 친하게 즐겁게 지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 아이들은 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산촌 유학 오면서 이제
학원과 동떨어진 뭐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경쾌한 음악 소리에 오늘의 반가운 수업은 스포츠 댄스. 가벼운 스텝과 정확한 자세로 박자를 맞추며 댄스 삼매경에 푹 빠진 승원이. 그 표정 한번 진지하다. 언제나 즐거운 학교 시간. 계단을 내려가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가볍다. 과연 농가에서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들의 삼촌이와 가까이!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네, 도시 아이와 시골 아이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어우러지는 아이들처럼 우리 쌀과 우리 밀도 국민들에게 함께 사랑받는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밀을 이용한 밀가루나 라면 등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금은 생소한 우리 밀 이야기, 생생 환경 칼럼에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실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쌀이 부족하던 시절 서민들의 굶주림을 채워주던 중요한 음식은 바로 밀가루였습니다. 지금은 주식처럼 많이 먹지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밀가루 소비량은 35kg입니다. 이는 쌀 소비량 80kg과 비교하면 3끼 중 1끼 이상은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생활의 변화로 밀가루 소비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밀가루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식용 밀 소비량은 200만 톤입니다. 국내에서 밀 자급률은 0.2%에 불과하고 나머지 99.8%는 모두 수입 밀입니다. 우리 밀은 동계 작물이어서 가을에 파종하고 겨울에 성장해서 늦봄이나 초여름에 수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농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계 작물인 수입밀은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봄에 파종해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수확하므로 병충해 예방용 각종 농약들이 살포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에서 수입되는 밀은 40일 이상 소요되는 운송기간 동안 신선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확 후 농약 처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수확 후 농약 처리를 하는 대표적인 약품인 치오파네이트 메틸은 하루 4mg 이상을 섭취할 경우 인후통, 피부 발진, 결막염 등을 유발합니다. 또한 농약의 독성 때문에 밀가루에 벌레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농약 처리로 벌레도 먹지 않는 밀가루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 밀가루가 뽀얀 이유는 표백제를 넣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밀가루 제조 과정 중에 껍질과 씨눈을 다 제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체내의 산화작용을 억제해서 성인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씨눈 속에 토코페롤 성분이 사라지는 등 껍질의 섬유질이나 씨눈의 노화 방지 물질과 비타민이 모두 사라진 밀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밀은 1970년 말 농산물 개방 정책으로 싼 가격의 미국산 밀이 대량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농업의 뿌리가 흔들렸고 지금은 우리 밀 종자도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국제적인 식량 위기 속에 곧 식량 전쟁이 닥쳐올 것입니다. 국제 곡물값 상승으로 우리 밀 가격이 수입 밀에 비해 1.5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밀 소비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일만이 아닙니다. 식량 안보의 문제며 생명의 터전인 농촌 살리기의 문제입니다. 밀밭길을 살리고 술 익는 마을인 농촌과 자연을 살리는 길, 또 나라의 식량 주권을 뺏기지 않는 작은 실천, 그것은 바로 우리 밀 소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답답한 도시 생활에서 탈출해 자연 속에서 공부하는 산촌유학. 현재 산촌유학은 센터형과 농가형 등으로 나뉘어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3박 4일간 적응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생그린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